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우리가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생 2막에서도 어떻게 잘 굴러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굉장히 서두르게 되고 불안한 심정이 들게 됩니다. 저도 5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을 은퇴해서 이제 인생 2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공부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내기 위해서 40대, 50대, 또 60대 초반 이 중년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핵심 과제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꼭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음 건강을 위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자. 두 번째로 신체 건강을 위해서 오래된 낡은 습관을 확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자. 세 번째로 100세 시대 셀프 부양에 필요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4층 연금을 충실히 쌓아나가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게 맞는 천직을 찾아서 자아 실현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마음 건강을 위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되게 많은 분들이 건강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왼쪽 그림처럼 건강 관리를 해왔습니다. 주로 신체 건강만 중요시하고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2막에서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건강 관리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요. 왼쪽 그림과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마음 건강의 키높이가 신체 건강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 있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인생 2막에서 왜 이렇게 마음 건강의 비중이 특별히 중요해지는 것일까요? 이 시기에 마음 건강이 특별히 중요해지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변화 때문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또 질병, 독고, 사별과 같은 문제들, 또 체력이 저하되고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렇게 환경, 육체, 내면에 관한 온갖 종류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들이 그것도 침체되는 방향으로, 상실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밀물같이 밀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심리를 최초로 연구한 서양의 심리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칼 구스타프 융도 이 중년기에는 이렇게 삶의 모든 패턴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또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들면서 나타나기 쉬운 분노, 불안, 고독,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의미, 그리고 그 근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나인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이 낡은 자아관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자아관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의 문제,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적응해서 갈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것이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방황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신체 건강을 위해서 오래된 나쁜 습관을 확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썼었는데요. 이렇게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보면 생활습관병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 식사, 운동, 휴양 등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군이다라고 돼 있고요. 고혈압을 포함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질병들이 전부 다 생활습관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쁜 생활습관을 오랫동안 고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걸리게 되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생활습관병, 중대질병에 걸리게 된다. 놀랍게도 5, 60대의 24.5%, 4명당 1명이 지금 생활습관병이고요. 우리가 인생 2막, 100세 시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대질병에 걸리면 인생 2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중간에 경착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2막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리셋을 해야 된다. 습관을 확실히 바꿔서 환골탈태하는 거. 이건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나쁜 생활 습관을 확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생활 습관병에 걸리게 된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대사증후군 이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머릿속에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고요. 만병의 근원이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으면서 대사증후군이란 여러 가지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기는 특징적 증후군이다라고 쓰면서 성인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발생한다. 5가지 요소,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이 5가지 중에 3개 이상의 기준치를 넘어서면 대사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건강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이 이제 들어온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개면은 노란 신호등 이제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관리 꼭 하셔야 되는데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체계적 과학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셔서 이 몸 상태를 대사증후군이 걸려있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인생 2막을 위해서 나쁜 습관을 확 바꾸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데카르트, 마하트마 간디, 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습관을 바꾸면 뒤에 인생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는 습관을 바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3번째 과제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칙연금을 충실히 쌓아나가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연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었는데요.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 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또 중요한 거구나, 고마운 거구나 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꼭 새겨들어서 연금 한번 충실하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가지고는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개인연금과 주택연금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셔야 국민연금을 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 약 10년 정도까지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 구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소득 절벽 구간을 약 6년간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개인연금으로 이걸 메꾸어서 그나마 잘 넘어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핵심 내용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고요. 죽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고 또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아주 좋은 노후준비 상품입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20년이 지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 1년에 5%씩 체증이 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길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다가 어떤 이유로 중단되셨다면 10년치까지 소급해서 추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연금을 탈 때까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조기연금 제도라 해서 미리 땡겨 타는 게 있는데 1년에 6%씩 감액해서 죽을 때까지 나오죠.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계에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170개 이상 나라 중에서
국민연금이 디포트 난 경우는 없습니다. 지나친 기후라고 볼 수 있고요. 가급적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요. 돈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인 연기연금 제도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 재취업을 하셔서 경우에는 활용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핵심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개인연금 가입하고 계시죠. 국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개인연금에다 큰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국가나 회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돼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지만, 개인연금은 국가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는 거를 많이 줘서 이렇게 당근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은행, 보험회사, 또 증권회사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이 다 틀리고요.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이든 IRP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입 총 한도가 연간 1,800만 원,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은 과세가 연금을 탈 때까지 이연이 되고요. 그리고 저율과세 3.3에서 5.5%.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금저축이든 IRP든 가입을 해놓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이게 저축 베이스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TDF 잘 아시죠? 타겟 데이트 펀드, 노후 준비 상품이죠.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 TDF나 또 ETF 리츠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한 가지 틀린 점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연 400만 원까지만 되고요. 또 IRP는 연 7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 가입해야 된다면 당연히 IRP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IRP든 연금저축이든 현재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원 더 추가로 이렇게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계시다, 그렇게 되면은 300만 원을 더 추가로 이렇게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인생 이막에서 내게 맞는 천직을 찾아서 자아 실현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리차드 제이 라이더 박사라는 분 아세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노후 준비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인생 이막을 살아낸 수많은 베이비 부모들 수만 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생 이막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와 달리 한 걸음 물러서서 자아 성찰을 하라. 우리 앞에서 내면의 힘기르기와 관련된 주제이죠. 두 번째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게 맞는 일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돈벌이만 되면 레벨 다운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임시직과 실업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한 60대 중반이면 조용한 절망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조언이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이막에서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 자아실현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자아실현이라는 용어, 여러분 잘 아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보면 우리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성격과 강점,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하면서 살아내는 거, 이게 자아실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의 성격, 강점, 잠재력을 일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재미있고 의미있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부수적으로 돈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야만 오랫동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 이막에서 무슨 일을 할까 너나 없이 고민을 하면서 남들이 좋다는 자격증 따기에만 대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60세가 넘고 나면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개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딴 자격증을 가지고 재취업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또 운이 좋아서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길어봤자 3년에서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 인생 이막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가급적이면 즐겁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 70대 이후까지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직 돈을 버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런 아주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내면이 시키는 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일, 이거를 원점에서 재발견해서 한번 용기 있게 도전을 해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에게나 천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 이막에서 이 천직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원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슨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인생 이막을 시작하면서 마치 몇 달만이라도 실업 상태에 있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생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궤주 경기가 아닙니다. 매끈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막을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의 준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학생으로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반드시 늙는다. 셰익스피어의 얘기고요. 배우고 있는 한 당신은 늙지 않는다. 미국 노벨의학상 수상자 로잘린 앨로의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위시해서 여기에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노동부 50+ 캠퍼스, 자유시민대학, 폴리텍대학, 노사발전재단, 평생교육원, 구청이나 각 대학, 또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 2막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들의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천직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 역량 강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또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야만 하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멋지게 인생 2막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